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장유숙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도 궁상 맞아 보인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린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장 씨는 머리털 나고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에게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행동들. 좋은 마음이었는지 나쁜 마음이었는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어도 장 씨는 자신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이라며 내민 것이 안 사돈이 쓰던 그리고 버리려던 물건이었다는 걸 확인한 장 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려야 했습니다. 낡고 해져 있는 명품 가방을 비싸고 좋은 것이라며 내미는 며느리.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었습니다. 장 씨는 그런 물건들을 좋다며 받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더니 이런 비참한 꼴을 보게 됐나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화내는 장 씨에게는 자격지심이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며느리. 그렇다면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서 부유하진 않았어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목표였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 있는 아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도 보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큰 성공도 또 큰 실패도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왔죠. 그것이 장 씨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궁상맞고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치는 하지 않았어도 초라한 생활은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2년간 연애를 했기에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늘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드디어 나이 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다소곳하게 인사하던 예비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동안 바깥에서 만났기에 집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와. 거실에 앉으라고 했지만 무엇이 신기한지 집안 곳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따라서 장 씨도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가정이었기에 예비 며느리의 눈길에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지난번에 불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 장 씨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에 예비 며느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 일정이나 상견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좋은 분위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진의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신기했나 봐요. 신기하다고? 어제 집을 너무 빤히 구경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종합해보면 예비 며느리의 집이 부자라서 우리 집이 신기해 보여서 빤히 구경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들어보면 꼭 장씨네 집이 허름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씨 집은 28평에 연식은 있었지만 정성으로 가꾸며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대요.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도 꽤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예비 사돈이 우아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듣기로는 안 사돈은 전업주부이고 바깥 사돈 될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말처럼 여유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현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가 몇 번 더 오갔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듬직한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장 씨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촌스럽게 남자가 집해와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윤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장 씨도 자연스럽게 반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여유 있는 집에서 하면 어때요? 요즘에 그런 걸로 부심 부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어지는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죠. 장 씨가 남편과 눈을 마주쳤지만 남편도 작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비 사돈의 말에 장 씨도 남편도 놀랐습니다. 집은 저희가 해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윤지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아니 이 얘긴 좀 그런가. 어쨌거나 여자가 집회 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위가 그만큼 잘하면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집을 해오겠다는 소리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냥하게 얘기하지만 그 밑엔 장씨 가족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뉘앙스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은 예비 며느리가 전한 내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도 남편도 멀쩡한 직업으로 평생 맞벌이를 한 집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될 만큼 돼 있었고 아들 결혼시킬 자금 정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10억 넘는 그런 신혼집을 떡하니 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수준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상대 쪽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씨 부부도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반은 부담할 수 있어요. 장씨에게서 불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해줄 능력은 돼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을 하다 말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절반 보태겠습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게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한 예비사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네 발로 걷어찼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도움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집 사주는 대신 사위가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은 했지만
속 편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웃어도 마음 한켠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박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숨만 한 번 쉬고는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중연히 그놈은 별 생각도 없더만. 그래도 나 너무 속상해. 어쩌겠어. 그리고 우리가 뭐가 부끄러울 게 있다고 그래. 속상해할 것 없어. 똑같이 반식하는데.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어쩜 그런 식으로 말해. 윤지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이 참 잊어. 이왕 결혼시키기로 했으니까. 나쁜 마음이었으면 자기들이 집 해오겠다고도 안 했겠지. 그래서 장 씨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깔보며 집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는 자신들이 집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장 씨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큰 부자는 못 됐지만 사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남편의 말대로 속상해 할 것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와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는 요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못 깎아요. 어버이날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 씨가 과일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거실로 내갈 생각이었는데 자신 보고 깎으라는 것으로 오해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휙 뒤돌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부모의 집에선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어쩜 아들도 결혼하니까 꼭 장씨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굴었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쑥덕쑥덕대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의 수발을 받길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씨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장씨도 요리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며느리가 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과는 문화가 바뀌었을 뿐이었고 장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소파는 얼마나 오래 쓰신 거예요?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또 웬 엉뚱한 질문인가 싶었습니다. 글쎄, 10년은 훨씬 넘었지. 언제 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 꽤나 고가의 소파를 구매했었고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런 식의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말투는 아니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심성이 나빠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장난 데 없이 멀쩡해. 가죽이 벗겨진 곳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고장날 때까지 쓰실 거예요? 장씨 가족에겐 그게 당연했습니다. 멀쩡한 걸 바꾼다는 건 장씨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 소파가 비싸긴 비싸죠. 가격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몇 번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사돈네가 재벌이라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했죠. 장씨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방문했습니다. 나가서 먹자. 매번 음식하는 게 힘들어 이제부터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좋아했죠. 근처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얇은 외투를 걸치고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장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입고 가시게요? 며느리의 반응에 장 씨가 더 놀라서 자신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뭐라도 묻었나 싶어서 그랬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좀 촌스러운데요? 다른 옷 없으세요? 그냥 검정색 얇은 외투일 뿐이었습니다. 장 씨가 어리둥절해했고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범한데 왜? 어머님 옷 좀 선물 드려야겠다. 장 씨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투로 갈아입었지만 며느리 마음에 차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도 퇴직은 했지만 3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닌 적도 없었고 옷에 관해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품이 없는 옷을 입지도 않았죠. 외투를 바꿔 입고 외출했지만 어쩐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같이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5분 정도 가면 갈비집 있어. 네. 갈비 좋아해요. 그리고 5분 뒤에 갈비집 앞에서 내리려는데 현금을 건네는 장 씨의 손을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에이, 저 돈 많아요. 그걸로 어머니 옷 사입으세요. 그 소리에 장 씨가 현금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서 내리라는 듯한 택시기사의 표정에 내리긴 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안 좋은 장 씨의 표정을 봤는지 남편이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보고 돈 내지 말라고 과장해서 한 소리겠지. 옷 사입으라는 게 그냥 한 소리야? 그렇게 들린 거지. 꼬아서 듣지 말어. 윤지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에이, 좋은 날에 얼굴 펴. 말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남편의 말에 장 씨도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기분 나쁜 건 장 씨의 착각인지.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갑자기 방문한 며느리를 보고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서 들린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 집에서 챙겨온 거예요. 뭔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안 입는 옷이에요. 뭐? 아니, 옷을 왜 줘? 옷장 열어봤는데 안 입는 옷이 많아서요. 어차피 안 입는 거 어머님 드리면 좋잖아요. 쇼핑백에는 옷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옷 많아. 에이, 지난번에 그런 옷 말고요. 이런 거 입으세요. 하지만 입으라며 가져온 옷들은 장 씨가 입기에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젊은 옷이었습니다. 장 씨가 사양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부담이 아니라. 옷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해맑은 그 표정을 보니 차마 도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던 옷을 왜 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가지고 왔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장 씨는 더는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럼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럼 이것만 주려고 온 거야? 네. 그러고서 가버린 며느리. 일부러 이 옷들을 전해주러 왔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고 나서 쇼핑백을 열어본 장 씨의 기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 입는 옷이 아니라 못 입는 옷을 준 듯 했습니다. 많이 입은 티가 나는 낡은 옷은 사이즈조차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걸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장 씨는 쇼핑백을 통째로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뭐냐고 물어도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주고 갔으니 기분 좋게 받자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확실히 거절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장 씨의 집으로 선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들이 전부 자신이 쓰던 것이었죠. 엄마, 이거요. 윤지가 전해주래요. 이게 뭐야? 안 신는 신발이라던데. 신발 많아? 가지고 가. 그래도 신경 써서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돌려줘요? 아니, 그렇다고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 에이, 며느리가 신던 신발인데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남이라고 하면 저도 좀 서운해요. 퇴근하던 길이라며 신발 새 켤레를 들고 온 아들. 모두 며느리가 더 이상 안 신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며느리라도 말이죠. 사이즈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신발이 얼추 비슷한 사이즈면 다 신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장 씨의 취향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는 신발을 선물이랍시고 준 아들 며느리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옷은 얼떨결에 받았지만 더 이상 이런 선물은 사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들 통해서 집에서 쓰던 매트 같은 걸 들고 오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선물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있던 것이라도 쓰지 않은 걸 줬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반갑게 받았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렇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못 쓰는 걸 의사도 묻지 않고 갖다 놓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물인데 버릴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이제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 왜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아니, 쓰던 걸 왜 자꾸 주는 거야? 아, 쓰던 거라 그래요? 새 거 아니라서? 새 거든 아니든 안 줘도 되니까 가지고 오지 말어. 너희는 남이 쓰던 거 자꾸 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서운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 씨는 황당하게도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아끼던 것들이고요. 그냥 안 쓰게 돼서 드린 건데. 어머니도 돈 안 쓰고 좋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애써 챙긴 선물이에요. 장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서운해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근데 남이 쓰던 거라니요. 윤지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무시는 며느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당장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장 씨가 해명을 해도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자 아들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장 씨를 탓했습니다. 아니,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왜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장 씨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화를 내려던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지가 쓰던 거 줘봤자 사이즈도 안 맞고 젊은 사람 옷이나 신발을 내가 어떻게 신겠어? 누가 쓰던 거 쓰는 것도 좋지 않고 물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마음만 받을게, 응? 내가 윤지 마음을 모르겠니? 장 씨가 애써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자 아들도 이내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다시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오해였습니다. 한 달 뒤, 장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준 아들 내외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로고가 그려져 있는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잘 모르는 장 씨가 언뜻 보아도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에요. 지난 일들이 미안해서 비싼 선물을 준비했나 싶었습니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왜 비싼 거를? 장 씨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리면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3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아들의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3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꺼내보려던 장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어머님, 그거 비싼 거예요. 원래 비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꺼내지 않아도 새 상품이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어서 꺼내봐. 남편의 재촉에 장 씨가 천천히 쇼핑백 안에 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웃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한 표정의 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에 모서리가 달아서 색깔이 달라 보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기 20년은 돼 보이는 캐캐 묵은 가방이었습니다. 원래 얼마나 비쌌고 고급스러운 명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옆에서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건 장 씨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받아서 집에 둬라 할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참,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사돈이 쓰던 거를 생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선의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쓰던 것도 멀쩡한 것도 아닌 처분하려고 버리려고 했던 걸 주워왔으면 말 다 했죠.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냐? 결국 장 씨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 명품백은 중고거래도 하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갖다 팔지. 왜 엄마한테 가지고 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생일 선물로 내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새 선물을 받고 싶지 쓰던 걸 받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차라리 생판남이었다면 나았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사돈이 쓰던 걸 적선이라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도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내가 필요가 없어서 안 샀던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니야? 이런 게 날 생각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좀 쓰던 거면 어때서요? 명품인데. 그러면 너희는 명품이면 길에 버려진 것도 주워올 거야? 길에서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버리려고 했던 걸 가지고 온 거면 주운 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중엔 입던 속옷도 주겠다? 엄마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자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그게 엄마 자격지심이죠. 거지라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돈 아까워서 못 사시는 것 같아서 드린 건데. 왜 좋은 날에 이러세요? 자격지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과연 이런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무시할 만큼 돈이 그렇게 많으면 새 걸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돈네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 한 푼도 덜 내지 않고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격지심을 가질 만큼 궁색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못 알아먹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차 트렁크 한가득 물건을 실었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가게? 그럼 집 아주 깨끗해졌지? 그거야 그런데. 장 씨는 남편을 태우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 앞에 열심히 챙겨간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오래된 커튼, 이불, 삐걱거리는 서랍장, 김치통 등 작은 물건부터 큰 물건까지 창고에 오랫동안 쟁여두었던 것들까지 싹 끄집어내 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 날랐을 때쯤 아들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잡동사니에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이거든. 근데 나는 쓸 일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는 그런데 편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어. 버리면 아깝지 않냐? 그러자 아들 며느리의 인상이 팍 찌푸려졌습니다. 쓰기에는 멀쩡한 것들이니까 꼭 써. 알겠지? 커튼도 이걸로 달고. 장 씨가 먼지 날리는 커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물을 그냥 버리시면 되지. 왜? 멀쩡한 걸 보고 무슨 폐기물이래? 서운하게.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써. 네? 무슨 말이 그래요? 아까우면 엄마가 쓰셔야지. 너희는 안 쓰는 물건 나 다 줬잖아. 그러면 너희도 나한테 필요 없는 폐기물을 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며느리. 이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너희 자격지심인 거니?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우리 집 사정이 참 안 좋으니까 너희 신혼집 구할 때 줬던 돈은 돌려줬으면 해. 어차피 불우이웃 정도로 생각되는 마당에 사돈네와 똑같이 보탠 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고 장씨 부부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는 걸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차라리 사돈네가 해주는 집에서 대릴사위 노릇하며 사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에 보태면 장 씨 부부는 좀 더 사치 부리며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아들을 위해 쓰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은 당황스러운 것 같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여태 장 씨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안에 입금해줘라. 알겠지? 장 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보, 아들은 사돈 내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자. 그런 장 씨의 말에 남편도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